네, 저번 시간에는 그 줄리안 마그렛 카메론하고 그 아우구스트 잔더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만레이하고 의젠느 아재 사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가능하시면 사진은 사진집이나 사진 그 전시관을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아재의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아재 사진을 직접 보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항상 뭐 상설정 시장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진집을 구하기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요. 뭐 의젠느 아재를 검색하셔서 외국에서 뭐 사진집을 구입하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특별히 뭐 학생분들이나 이쪽 미술 쪽에 특별히 더 관심이 있어서 뭐 컬렉션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좀 그것도 힘들겠죠. 예,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진들을 좀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재 사진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진들이고요. 여기 있는 사진이 전부 다 아재 사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잘 모아두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아, 나 정말 아재의 사진이구나 라는 거 할 만한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드리면은, 뭐 이런 사진들, 뭐 이거는 이제 사진문고에서 집으로 이제 냈던 것들이니까 아마 맞겠죠, 정확하게. 뭐 이런 걸 사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레의 사진이나 아재의 사진이나 그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재의 사진을 가지고 뭐 무슨 뭐 고독한 사진가니 뭐 사진에서 뭐 외로움이 묻어나온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는데, 그냥 싹 다 무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나오죠. 뭐 외롭고 수조음 때문에 더욱 빛나는 의제는 아재의 사진 뭐 이런 식인데, 사진에 외로움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수줍음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 사진에 대한 감성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란 거 있을 수가 없기도 하고, 남이 평가해 놓은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평가를 맞추지 마세요. 사진은 그냥 그 사진 그대로를 보시고 자신이 평가하세요. 아, 아재의 사진은 이렇구나 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고요. 아재 사진은 워낙에 많기도 하고 많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사진집 같은 거 나중에 여유돼서 하나 사셔서 두고두고 옆에다 놓고 보셔도 좋으니까 좋아요. 그런 거 사진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사진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아재는 뭐 남겨진 작품이 한 22,000점, 뭐 2만 점이 넘어가는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사진집도 막 이렇게 두꺼워요. 막 이만한 두께의 사진집을 막 몇 권씩이 막 있어요. 사진집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발간된 사진집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두껍기도 하고, 뭐 사진마다 좀 되게 분위기도 틀리기도 하고, 하여튼간 많이 보시면 좋고요. 제가 만레의 사진을 같이 이렇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서로 연관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뭐 아재의 사진이 특이하게도 만레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초현실주의 작가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솔라리제이션, 그 사진계에서는 이제 뭐 솔라리제이션 기법으로 이제 만레이 사진이 등장을 하고, 만레이가 솔라리제이션 기법의 뭐 창시자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뭐 창시자는 아니에요. 솔라리제이션은 그냥 사진 현상할 때 나타나는 그냥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솔라리제이션이 만레이 한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만 썼던 기술처럼 인용되는 건 뭐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만레이라는 작가랑 아제라는 작가를 같이 얘기를 드리느냐? 아제는 그 살아생전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레이는 살아생전에도 꽤 유명했고 꽤 영향력이 있던 작가예요. 왜냐면은 초기 초현실주의 작가에 등단했던 사람이고 초현실주의 뭐 선언문 같은 거 했을 때도 만레이는 참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레이는 꽤 그 당시에도 영향력이 있던 작가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 만레이는 특히 유명한 게 이런 거죠. 뭐 이런 작품들 솔라리제이션 그리고 이런 작품들 되게 제일 유명하죠. 특히 눈물을 이제 유리로 표현했던 이 작품이 꽤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했던 사람이 특히 이러한 작품을 자신이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제의 사진을 보고 이것은 초현실주의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진을 보고 자신은 이러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러한 사진을 보고 초현실주의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초현실주의 화보에 실어요. 표지 작품으로. 좀 뭔가 안 맞죠? 되게 제가 이 얘기에 좀 솔직히 꽂혀가지고 이 초현실주의를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왜 아재 작품을 보고 초현실주의라고 했을까? 왜냐면 사진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진이에요. 그냥 평범한 동네를 찍었어요. 파리 동네를 찍었고 특별한 기법도 안 보이고 이게 초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제가 뭐 몇 년을 뭐 이것만 매달려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남아서 이제 초현실주의 책도 읽어보고 초현실주의 작품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왜 만레이가 아제의 작품을 보고 아제의 사진을 보고 초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좀 찾았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얘기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외롭고 수줍음 때문에 더욱 빛이 나는 의자는 아재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뭐 그냥 아재 사진은 이렇더라 라는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한 아재 사진을 많이 보시면 사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더라 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재의 사진이 뭐 초현실주의에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만레이가 평가를 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에 관해서 뭐 이야기 드릴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살짝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초현실주의는 초창기,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 초현실주의 선언문 이런 것들이 발간됐을 때가 초창기거든요. 이 초창기의 초현실주의하고 후기 살바도르 달리가 나타나고 뭐 이런 후기 초현실주의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 만레이가 아제의 사진을 초현실주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초창기 시대고 후기에 이 만레이가 이런 작품을 했을 때의 초현실주의하고는 좀 많이 틀려져요. 그런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좀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만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초창기 초현실주의 시대였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미술 공부를 하시거나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초현실주의를 많이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왜냐면 초현실 작품, 특히 달리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뭐 크게 뭐 미술사적으로 되게 어렵거나 한 작품들은 아니에요. 단순히 말 그대로 초현실이에요. 현실에 있을 수 없던 것들을 상상으로서 표현하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미술사적으로 이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 이외에 그 이전 초현실주의, 초창기의 초현실주의의 그 사상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미술에. 또한 그 특히 만레이가 그 아재를 평가했다는 그 포인트가 사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아재의 작품이 후에 길이 남게 되고 또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재의 사진을 계속 자세히 잘 보시면 현대 사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아재의 사진에 대한 그 흔적들이. 그래서 제가 아재 사진을 꼭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재의 사진하고 만내의 사진을 한 번씩은 꼭 보시는 게 좋다 라는 정도로만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아재의 사진은 사진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레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사진집을 보면서 뭐 전기 후기 뭐 중기 사진들을 다 뭐, 왜냐면은 만레이는 초현실주의 작가이기 때문에요, 사진만으로 모든 걸 작품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오브젝트를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설치 미술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레이는 그 초창기 초현실주의에서 그 선언문을 같이 참여를 했던 것처럼 글도 많이 남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크게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작가이기 때문에 뭐 작품집만 가지고 모든 걸 만레이를 평가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사진만 찍고 그 사진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재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져요. 다 유명한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재 사진을 굳이 다 꺼내서 보고 다시 그걸 편집해서 사진집을 묶기도 하고 전시회를 따로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재는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아재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멋대로 다 평가해서 사진을 짜집기 하기도 하고 막 해요. 뭐 아재로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사진이 계속 기억되고 뭐 남는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아재하고 그 만레이 사진을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잘 아시는 사진 작가들이 등장을 해요. 뭐 알프레드 스팅글레츠라든가 뭐 너무너무 유명한 로버트 카파, 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등이 나타나고요. 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사진이 넘어가죠. 뭐 이 당시 모든 미술은 이제 모든 미술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으니까 뭐 똑같이 사진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뭐 거기서 이제 꼭 보셔야 될 만한 사진 작가들을 또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사진에 대한 상식들 중에 저는 주로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진이 아닌 카메라 기술에 대한 상식들 중에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좀 제대로 알으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래서 렌즈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은 아재하고 만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사진집 사서 보시면 좋으시고요. 우리나라에 어느 도서관에 가면 사진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게 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